그렇습니다. 이번에 시간을 기다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정우 씨, 과학하고 앉아있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뭡니까? 일단 저 미래창조과학부를 가지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요? 제가 가진다고요. 아까 그 얘기를 하시길래. 아까 나눠줄 때? 네, 미리 좀 기쯤 해놓으려고요. 아니 그거 하나만 하시려고? 딴 것도 할까요? 문체부에서 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참고해 보고요. 예. 일단은 방송국은요? 방송국은 교통방송이요. 교통방송? 네. 교통방송은 노린들이 많아요. 교통방송 이미 배정됐어요. 이미. 저희 작가한테 배정됐고요.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네, 2주 만에 찾아뵙는데요. 오늘도 늘 그랬듯이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과학 지식. 순수한 과학이죠. 네, 과학 상식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요즘 건조한 겨울 끝물에 이제 불조심에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예. 좀 전에 양절 변호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특히 올겨울에는 이 맞불이라는 말이 많이 맞불 등장했잖아요. 집회, 태극기 집회, 반대 집회. 네. 그래서 이 맞불의 과학과 함께 맞불의 과학. 듣기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 맞불의 과학. 그리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소방 상식에 대해서 소방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나누겠습니다. 맞불의 과학. 네. 먼저 이제 불을 끄는 일, 소화의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진짜 과학인데요. 소화에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냉각 소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타고 있는 물질을 발화점 이하로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물 뿌리는 것 같은 거. 그렇죠. 네. 네. 물 뿌리는 게 바로 대표적인 냉각 소화인데 네. 왜 큰 불이 났을 때 소방호스로 물을 엄청 뿌려도 불이 잘 안 꺼지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물의 양이 발화 지역 전체 온도를 낮추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온도가 안 내려가기 때문에 불이 쉽게 안 꺼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질식 소화입니다. 이게 거품 같은 거 뿌려주는 거? 네, 산소 유입을 막아주는 건데 소화기 원리가 되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품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것을 쏴서 네. 불이 붙은 것을 덮어서 그렇죠. 산소가 차단되게 하는 거죠. 왜 재떨이 뚜껑 덮으면 담뱃불 꺼지는 게 바로 이 원리인데. 그것까지는 이해가고요. 네. 지난번에 저 촛불 집회, 촛불 끄는 법 말씀드릴 때 제가 한국물리학회 자문을 받아서 광화문 광장 전체를 이불로 덮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질식소화법입니다. 근데 사람이 질식할 위험도 있다는 점에서 상황에 따라 유의해야 하는 것도 짚어봤었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가 바로 오늘의 주제, 제거 소화입니다. 제거 소화. 이거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게 기본적으로 실제 있는 소화법인 거죠, 제거 소화. 네, 그럼요. 이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소화법인데.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불나면 미리 불에 탈 부분들을 다 태워 없애버려가지고 불이 번지기를 차단하는 산불 났을 때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탈 물질을 미리 제거해 버리는 건데요. 네. 이게 어려운 개념 같지만 지난번 또 촛불 얘기할 때 왜 바람으로 끄는 이야기 드릴 때 바람을 불어서 심지를 타고 올라온 파라핀을 날려버린다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이게 이제 타는 물질 제거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바람 불어서 촛불 끄는 것도 제거 소화가 되는 거고요. 맞불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그렇죠. 지금 네. 그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하는데 그 촛불 집회에 대해서 맞불을 놔서 그렇죠. 촛불 집회를 제압하겠다 이런 그런 거죠. 생각이죠. 불이 진행하는 방향 쪽에 먼저 불을 놓고 탈 것을 태워버리면 모든 불이 탈 게 없어서 꺼져버리게 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제거 소화다. 네네. 맞불 집회는 이 소화의 관점에서는 제거 소화에 해당합니다. 분류적으로. 예. 근데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이 맞불이란 건 원래 실제 화재에 비해서 훨씬 작은 불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큰 불이 뭐 의미가 없잖아. 맞불 하면 마치 이제 1대1로 이렇게 상대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굉장히 작은 규모의 불을 붙이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촛불이 100만이면 맞불은 1000.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맞불로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맞불의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고 아주 위험해지죠. 네. 그래서 사실 맞불은 굉장히 어려운 진화 방식입니다. 바람의 세기, 방향, 탈물질의 분포와 종류, 맞불의 크기와 범위 이런 것들을 아주 과학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맞불을 함부로 놨다가 오히려 촛불이 더 커지는 화재가 더 커지기 십상입니다. 화재가 더 커지는. 네네. 그래서 이 맞불을 놓을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소방국장이 단독으로 맞불을 명령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위험해서 방식 자체가 불을 더 키울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관련자들이 함께 결정을 합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자칫하면은 초가삼간 다 태워먹는 아주 우매한 짓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맞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맞불을 정확하게 구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오리지널 불을 더 키운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 되어 갈랑말랑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소방 상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게다가 이 맞불을 붙이면서 뭐 불이 붙기 쉬운 깃발 같은 걸 잔뜩 들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술에 잔뜩 취한 음주 맞불 혹은 폭력 맞불, 폭력 맞불. 또 이 불의 성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요원들이 뭐 일당을 받고 투입된다거나 이런 일은 화재를 훨씬 더 키우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제가 그 말씀하시니까 네. 제보받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아마도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지금 맞불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인 것으로 추정되는 분. 네. 네. 그 맞불 집회 인근에 있는 가게들 점주로부터 들은 이야기 있어요. 네.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런 집회가 많이 열리는 지역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 지역 중에 한 군데에 있는 옷가게 점주가 저한테 제보를 한 내용인데 한 달 반 전부터 그러니까 이 맞불 집회 시작된 시간부터 이 복장에 일관성이 없는 분들이 가게를 들어온답니다. 어떻게 들어오냐? 분명히 양복을 입었는데 운동화는 한 떨어지기 직전에 운동화 한 10년쯤 된 것 같은 그런 운동화를 신고 양복인데 머리는 감지 않은 더벅머리. 그래서 이분을 내가 쫓아내야 되냐 아니냐 잠시 망설이게 만든 분이 들어와서 네. 쭉 훑어보고 현금으로 뭘 산대요. 현금으로요? 네,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사거나 산답니다. 네. 사고 나서 약 3시간 혹은 5시간 후에 그게 다 구겨진 상태로 반납을 하러 반품이라고 합니까? 예. 네. 마음에 안 든다고 반품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늘어났답니다. 글쎄 좀. 그래서 그분들이 듣고 보니까 그분들이 그분이라는 거를 자기들도 느끼는군요. 최근에 깨달았다고. 네. 그래서 그 주변 가게들한테 자기가 물어보니 주변 가게들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현금으로 옷을 산 다음에 그 옷을 착용이 한 게 틀림없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옷이 다 들어오진 상태로 와가지고 반품을 하는데 안 해준다 그러면 그렇게 난리를 친 다음에 역정을 내시고 반품을 완성하시는 게 간다고 하네요. 그런 분들이 바로 제가 우려했던 그 불의 성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초심 요원들? 네, 이런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봄직하죠. 제거 소화를 하려다가 발화를 하게 된다. 네. 뭐 그런 이야기네요. 게다가 이런 분들이 이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이러다 보면 그런 지역에서 또 불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신 그 기자분들 있으면 그 집회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곳 주변에 옷가게나 이런 데 한번 집중 취재해 보세요. 거기 들어와가지고 옷을 입고 분명히 서너 시간 후에 바로 반납하는 분들이 최근 주말에 급증했다고. 그래서 장사가 안 돼가지고 요즘. 네. 그 촛불 집회 쪽 분들은 장사가 잘 돼서 굉장히 환호하셨잖아요. 네. 근데 맞불 집회 열리는 인근에 특정 연령대 분들이 집중적으로 와가지고 옷 사입고 그 옷을 반품한답니다. 서너 시간 후에. 꼭 현금으로 낸대요. 네. 그 뭐 현금으로 내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옷을 거기서 그분의 이제 정리에 따르면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깨끗한 옷을 사입고 갔다가 돌아와서 옷을 반품한다는 거죠. 꼭 현금으로 낸대요. 카드로 안 내고. 네, 이런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신발이 특징은 신발이 더럽답니다. 매우. 네. 소방상식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잘못된 맞불질 잘못하면은 이제 그 홀라당 다 태워먹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화재로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건조한 겨울철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모 보수 정당이 이름을 바꾸면서 상징을 횃불로 정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런 횃불질이야말로 더더욱이나 그 나라를 홀라당 태워먹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저도 인상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로 인상적이었어요. 횃불을 했다는 게. 그렇죠. 북한 주체탑? 듣고 보니 그러네요. 비슷해요. 예, 되게 비슷해요. 그 레닌 횃불하고도 비슷하고 예. 해서 이 정당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잘못된 이념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심도 좀 들었고요. 상징물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네. 제가 좀 오해를 한 것 같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겨울철 불조심에 관해서 네. 간략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하자면 맞불은 웬만하면 써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붙여도 아주 작게 조심스럽게 붙여야 우리가 큰 재앙을 예방할 수 있다.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도 어릴 때 촌에서 네. 산불이 나서 그 산불을 동네 사람들과 함께 끌어간 적이 있어요. 촌에 사셨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촌에 살았는데 그 산불이 내가 직접 겪어봐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하는 건데 불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분명히 눈앞에서 이렇게 물을 뿌려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짝 바람이 불면 마른 나무와 함께 사람 키 몇 배로 확 올라가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맞불, 그 띠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 주변에 이제 태워서 안 내려오게 하는 거는 일반인들이 못 해요. 네. 사람 돈 주고 사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들 지금 돈 주고 사시는 분들 설마요. 그런 일은 없고요. 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집회 직전에 새 옷을 입고 싶어 하신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집회를 좀 한다고 옷이 그렇게 구겨지나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저도 그건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 점주가 저한테 제보했던 건에 네. 보면 옷은 뭘 했는지 옷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꾸깃꾸깃해진 다음에 그걸 반품하면 어떻게 받으란 말이냐. 재미있는 사회 현상인데 어쨌든 간에 불조심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정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